그제 아침 경기 남양주 오남읍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휘두른 흉기에 과거 연인 관계였던 20대 여성 B씨가 숨졌습니다. 당시 B씨의 손목엔 경찰이 제공한 112 신고용 스마트워치가,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를 발목에 차고 있었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지난 1월 B씨는 경찰을 찾아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고 경찰은 스마트워치 지급과 함께 보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 조치 1, 2, 3호를 적용해 A씨가 전화나 문자는 물론 100m 이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다만 경찰은 가해자 접근을 휴대폰 등으로 실시간 알려주는 3회 2호 조치는 법원에 신청하지 않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3회 2호 조치가 적용됐다면 전자발찌를 찬 A씨가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B씨가 사전에 알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치소 유치 등 더 강력한 잠정조치 4호 적용 신청을 검토 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경찰은 내부적으로 조치가 적절했는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또 사건 직후 약물을 복용해 현재 의식이 없는 A씨에 대해 우선 체포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한 뒤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SBS 배성재입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로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해 살해한 40대 남성 A씨를 피해자가 이미 여러 번 경찰에 신고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9시쯤 경기 남양주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차에 접근해 창문을 깨고 흉기를 휘둘렀고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끄는 뒤 자신의 차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A씨는 범행 1시간 10분 정도가 지난 오전 10시 10분쯤 경기 양평의 국도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가정폭력을 휘둘렀고 헤어진 뒤엔 스토킹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신고가 접수돼 전화, 문자 연락과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되는 임시조치와 잠정조치를 받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초엔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A씨가 설치한 걸로 추정되는 위치 추적 장치가 발견됐다고 신고해 경기 북부경찰청이 구리경찰서를 책임관서로 지정하고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를 검토하도록 지휘하던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이 피해자가 신고한 위치 추적 장치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에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단 겁니다.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는 올해 1월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변을 당했습니다. A씨가 차고 있던 전자발찌는 피해자와 관계없는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부착된 것이라 피해자에게 A씨가 접근하고 있다는 걸 미리 알리는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검거 직전 약물을 먹고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며칠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경찰의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진우입니다.